순간적으로 뇌에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망상을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환각을 보거나 갑자기 욕을 한다든지 성격이 굉장히 일종의 거칠어지고 창난 상태에 네. 빠지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닥터진실의 치매 이야기의 박진호 원장입니다. 네, 이진영 원장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매에 관련된 Q&A 좀 더 이해가 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질문하신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서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지금부터라도 독서와 운동을 시작하면 치매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연세가 많으시고 아직은 치매가 아니시니까 독서와 운동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치매가 있으시더라도 훨씬 증상이 가벼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치매의 원인이 되는 뇌 노폐물들을 직접적으로 청소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당연히 독서와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좋죠. 네, 뭐 저희가 그전 편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치매를 걸리신 분이라도 예방을 위해서도 어쨌든 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뇌만 사용하시면 안 되고 운동도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계속 꾸준히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도와드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운동을 하시면 아이리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종류가 하나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치매 치료제로도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서 운동하시는 게 확실히 치매엔 도움이 됩니다. 네, 실제로 뭐 관련 논문들 같은 거 찾아보면 뇌 활동과 운동과 연관성에 관련된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실험해 놓은 자료들을 보게 되면 운동을 해서 근력을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 몸의 변화, 그것이 뇌 활동에 미치는 영향, 전부 다 좋은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몸을 많이 쓰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선망 증상이 있는데 치매 검사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선망부터 좀 잠깐 설명드리자면 선망이라는 게 이제 뇌 쪽에서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뭐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수술한 다음 몸이 약해졌을 때 이런 식으로 갑자기 타격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뇌에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망상을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환각을 보거나 갑자기 욕을 한다든지 성격이 굉장히 일종의 거칠어지고 창난 상태에 빠지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게 선망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또 괜찮으실 때가 있어요. 좀 안정적일 때가 있고 또 갑자기 확 튀어나오시기도 하고 뭐 폭력적인 행동이라든지 전혀 뭐 예상치 못했던 환시, 환청, 뭐 환각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선망 증상이 있다고 하셔도 치매 검사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망 증상이 너무 과도해서 이 치매 검사는 기본적으로 인지기능 검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일단 대화를 통해 가지고서는 환자 이제 묻고 답을 듣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면 일단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 선망 증상이 너무 심각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CT라든지 MRI 촬영에도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통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24시간 선망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물론 또 예고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가 미리 2시부터 될 거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맞춰 가지고서는 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긴 할 겁니다. 또 선망 환자들 관련해서 뭐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선망 증상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이나 또 요양원 입소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선망 증상만큼은 좀 빨리 잡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간병하시는 가족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뭐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이 선망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증상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안 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너무 가기 싫은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 저희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도인지 장애 단계는 이미 뇌에는 베타아밀로이드하고 타우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치매 상태랑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단계는 그냥 예방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고요.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놓치시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선 치료를 하셔야 돼요. 딱 그런 것 같아요.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의 성의를 가지신 분이라면 치료를 하신다고 봐요, 저는. 경도인지 장애세요 라는 얘기를 뭐 보건소가 됐던 의료기관에서 들으실 정도의 성의 있는 어떤 대응을 하신 분이라면 치료를 당연히 하실 거라고 보는데 경도인지 장애 상태인데 성의가 없죠.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이거를 빨리 어떻게든 진단을 받아서 어떤 대책을 세우게 되는 성의가 없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이 정말로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야말로 치매로 갈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원장님께서 처음부터 아예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검사하시고 빨리 진단 받으시고 치료는 즉시 시작돼야 되는 것. 그게 치매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번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많이 받긴 합니다. 예,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될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실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너무나도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한번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부작용과 관련된 유튜브 그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치매 환자분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춰야 되느냐 마느냐는 치매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네. 그 환자의 기저질환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동안의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치매이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주사는 안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립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주치의 선생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동안 뭐 약을 처방해왔던 병원들도 있을 거고 또 요양원이나 또 요양병원에 입소하셨을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게 입소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백신을 전부 다 맞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주치의 선생님이라든지 담당 선생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셔야 될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치매 질문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관련 질문 사항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들어오거나 저희들도 여러 군데서 정보를 듣고 또 우리가 그 환자를 직접 진료하면서 궁금해하시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또 모아서 나중에 또 이런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답글 달겠습니다. 저희들 방송 괜찮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